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미터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이제 각종 등기의 절차에서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을 때 이제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이제 종류를 보았죠. 자, 방금 우리가 본 내용은요, 이제 개념적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등기된 등기 사항 여부로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등기는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등기 명인의 그 권리를 기록하니까요. 다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죠. 자, 권리에 관한 특히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이 등기들 전부 다 하게 되면은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자, 부동산 표시는 표지에 부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표지에 부여하는 등기가 있어요. 자, 표지에 부여하는 등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보죠. 이 등기들 중에서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가 바로 표지에 부여하는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는 표지에 부여 등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표지에 부여하는 등기가 있죠. 멸실 등기죠. 자, 변경, 경정 등기 다시 세 가지로 나누기 때문이죠. 그래서 멸실 등기가 있죠. 자, 이 멸실 등기도 표지에 부여하는 등기가 됩니다. 멸실 등기. 그렇죠. 물건이 세상에 사라졌기 때문에 표지예부를 다 이제 말소하는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표지예부의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 또 등기 명인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죠. 자, 등기의 명인 표시에 관한 등기로서는 하나밖에 없죠.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변경, 경정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들을 또 찾아보죠. 권리의 등기. 자, 권리에 관한 등기로는 먼저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가 있는 거죠.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소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죠. 권리를 말소하는 등기죠. 그래서 말소 등기가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고요. 자, 권리에 대해서 말소가 됐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회복하는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겠죠. 말소 회복 등기. 그러니까 표제부의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것이고 등기 명의 표시도 당연히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것이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요 이렇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등기 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로 다시 이 전체를 나눌 수가 있죠. 사항 어디다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등기부 기재란에 따라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요, 이제 등기의 형식이라 할지 신청이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자, 우리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주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청을 할 때 과연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이것과 관련돼서요. 표제부의 등기는요, 표제부의 등기 우리가 공동 신청이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어떤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고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죠. 자, 권리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이제 공동 신청이 돼야 되겠죠. 권리에 대한 등기로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게 되겠죠. 아까 자, 피담보 채권액을요, 권리의 변경 등기면 5억에서 2억으로 줄입니다. 5억에서 2억으로 감액하는 등기,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가지고 감액시킬 수는 없잖아요. 감액되면은 소유자가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3억을 변제하고 감액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소유자를 요구하고 그러면 A는 이제 감액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감액을 통해서 A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을은 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이제 2억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 등기를 통해서 을은 소유자는 이득을 얻고 저당권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혼자말만 듣고 등기를 해서는 안 되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 등기가 만약에 말소가 된다. 그럼 말소 등기도 마찬가지죠. 갑이 와서 말소가 돼버리면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될 텐데 등기부상. 그럼 갑 말만 듣고 말소할 수는 없으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말소가 됐어요. 근데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는 을의 등기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을 말만 믿고 회복을 할 수는 없죠. 이때도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만 이렇게 그 권리에 대한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근데 표제부의 등기를 생각해 보죠. 표제부가요. 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지목이 전에서 과로 바뀌었습니다. 과손으로. 자, 지목이 바뀌었으면은 이때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갈 필요 없잖아요. 나한테 물건 팔았던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가 변경이 되든 말든지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표시의 일부가 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으니까요. 따라서 표시에 관한 등기 또 멸실 등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가 다 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바다가 되기 전에 물건 팔았던 사람,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럼 바다가 됐을 경우에 바다가 됐다는 등기를 할 때 전 소유자랑 함께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전 소유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표제부에 하는 표시에 관한 등기는 등기 의무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또 등기 명인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를 보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요.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주소 변경하는데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하고 함께 갈 필요 없잖아요. 주소가 바뀌든지 말든지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주소가 바뀌었다랄지 이름 개명했다고 해서 전 소유자랑 함께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전 소유자는 여기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등기 명인 표시를 변경 경정하는 등기 이것도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현재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에 있어서는 표제부의 등기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단독 신청이고 권리에 관한 등기만 공동 신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요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자, 주등기라는 것은 독립등기이기 때문에 독립된 순위번호, 표시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독립등기. 그리고 독립된 순위번호나 표시번호를 붙이지 않고 이제 부기에서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자, 보죠. 자, 그러면은 보죠. 표제부의 등기를 보죠. 표제부. 자, 표제부의 등기가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제부의 등기가. 자, 이래 가지고요. 자,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이 여기에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목이 지원에서 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때 굳이 1의 1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기 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기 등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서 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전의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기등기를 하는 것은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기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표제부 등기는 이렇게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즉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표제부의 등기는 항상 이제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요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또는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은 다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보죠. 자, A라는 사람이요. 원래 1번 저당권자였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이름을요, 바꿨어요. 홍길동에서 홍기동으로 바꿨습니다. 자, 홍길동에서 홍기동으로 바꿨다고 해서요. 이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이름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 권리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조금 바꿨어요. 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2번 소유권자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다랄지 또는 주소를 바뀌었다랄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가 계속 그 순위를 유지해야 되겠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등기 명인의 표시가 변경됐을 때, 주소가 바뀌었다랄지 성명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2번 저당권자가 돼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뭐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1번 저당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일부 등기 명인의 이름이나 주소만 바뀐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요. 1번 저당권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등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부기 등기로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로 한다라는 거죠. 부기 등기로 한다. 자,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어떻습니까? 부기 등기로 한다는 거죠. 항상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한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로 한다. 자, 그러면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과연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 등기로 하느냐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요게. 자, 먼저 자, 권리의 변경 등기를 생각해 보죠.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권리의 변경 등기에 있어서요. 만약에 자, 1번 A가 저당권이 설정되는 상태에서요. 2번으로요. 이게 없습니다. 2번으로 이게 없는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고 해보죠.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전세권이 설정되는데 여기 없다라고 보죠. 여기 없고요.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으로 A가 있고 2번으로 전세권. 자, 그러면은 1번 A는 피담보채권액이 5억입니다. 5억. 그 다음에 전세금이 또 5억이라고 해보죠. 자, X 물건이요.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10억 정도 되니까 5억 저당권이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자가 2번으로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는데요. 만약에 이 피담보 채권액을요. 이것을 만약에 2억으로 감액을 한다라고 해보죠. 자, 2억으로 감액을 하게 되면은 자, 만약에 감액이 안 된 상태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먼저 A가 5억 받고 나머지를 B가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9억으로 만약에 낙찰이 돼버리면은 A가 5억 받고 B는 4억밖에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4억밖에 못 받는 사람인데 다행히 이 피담보 채권액이 2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럼 이거 경매되면은 A가 2억 받고 나머지를 이제 B가 5억을 가져가는 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면 B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지는 거죠. 자, 좋아지니까 감액을 함에 있어서는요,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의 변경 등기를, 권리의 변경 등기도, 자, 5억으로 감해지기 때문에요. 5억에서 2억으로 감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번 저당권의 지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1번 저당권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면서 5억이 2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1번 저당권을 유지하면서 5억이 2억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을 이렇게 2억으로 바꾼다는 거죠. 바꿉니다. 바꾸고요.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말소하는 표시를 해요. 자, 지금 현재는 5억이 아니라 2억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부기등기. 1번 전환권을 유지하면서 그 피담보 채권액만 2억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면 돼요. 만약에 그런데요. 증액을 했을 때 생각해 보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것을 7억으로 증액을 했을 때요. 7억으로. 자, 2억을 더 빌려서 7억을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7억을 증액을 할 때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7억 이렇게 써버렸을 때요. 7억. 이것도 1번 저당권이 유지되면서 피담보 채권액만 5억에서 7억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7억으로 쓰게 되면은요. 자, 이것을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제 5억이 아니라 7억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다고 해보죠. 경매가. 자, 10억으로 떨어지면 원래 이 사람이 5억 받고 이 사람은 5억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부기등기 돼버리면 7억 원이 1번이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7억까지 1번으로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A가 7억 가져가게 되고 B는 어떻습니까? 3억밖에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사람,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을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없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이해관계, 이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전혀 없으면요. 1번 저당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 등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었을 경우에 증액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서 7억 전부에 대해서 1순위 저당권자가 돼버리면 손해를 주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B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주면, 이제 이해관계인이 괜찮다라고 승낙을 하면은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부기 등기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항상 부기 등기로 해버리면은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이해관계인이 만약에 승낙을 해주면 부기 등기가 가능해요. 만약 이 물건이 100억짜리 정도 된다. 그러면 승낙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B가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5억이니까 5억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를 받지 7억 전부를 우선 면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승낙을 안 해주면요.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못하고 추가되는 여기 5억에서요. 추가되는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B보다 후순위자로 내려가야 되겠죠. 후순위자로. 그래서 추가되는 2억에 대해서는 3 해가지고 A에게 이제 1번 저당권 2억 증액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 2억은 어떻습니까? B 밑으로 가서 3번 순위로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행히 경매를 해서 12억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11억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11억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A가 5억 받고 나머지 5억은 B가 받고 나머지 1억 원 중에서 이제 A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뭐 7억으로 해가지고 먼저 7억 받고 이 사람이 4억만 받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 순위가 유지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승낙을 안 해줬을 때는 그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액되는 액수는 이해관계인 밑으로 내려가서 주등기로 해야 되는 것이지 부기 등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좀 다릅니다.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할까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요게 이제 가장 이제 문제인데.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부기 등기로 합니다. 부기 등기로 하지만은 다만 예외적으로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요. 이해관계인. 손해보는 사람, 후순위 권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플러스해서 이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은요. 승낙을 해주면 상관없지만 승낙이 없으면 이런 경우에는 부기 등기로 할 수가 없고 이해관계 밑으로 가서 주등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등기. 자,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어떻습니까? 부기 등기로도 가능하고 주등기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 등기하는 그 상황이 다른 거죠.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한다. 즉 이해관계인이 없다든지 또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자의 승낙했으면 부기 등기로 하지만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서 승낙도 없었을 때는 이때는 이해관계인 밑으로 와서 주등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등기. 자,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기 등기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것도 하나 좀 보죠. 이렇게 부기 등기로 했을 때는요. 여기에 7억을 적었을 때요. 밑에다. 그럼 이것은 말소하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기존에 5억이 아니라 이제 7억이 됐기 때문에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등기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2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이 5억은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5억을 말소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소하는 표시라는 것은요. 한 줄로 이렇게 긋는 거. 이걸 말소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기 등기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말소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밑에다 썼기 때문에. 그러나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소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또 등기에 여기 그 제4장을 읽다 보면요. 말소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과연 말소하는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등기가요. 기본적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요, 전에서 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에서 과로 이렇게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은 현재는 과이기 때문에 과거의 전이었던 것은 더 이상 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그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는 과수원이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저기 두 개 남아있으면 뭐 전도 있고 과수원도 있는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말소하는 표시를 이렇게 하게 돼요. 자,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전에 있는 것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요, 이름이 변경이 됐을 때요. 자, A라는 사람이 원래 홍길동인데 홍기동으로 바뀌었다고 해보죠. 그럼 이런 경우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니까 항상 부기등기를 해야 되겠죠. 5억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홍길동에서 홍기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은 홍길동이 아니라 홍기동이다라고 해서요,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자, 이 부분만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지 저당권까지 말소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변경이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말소가 됐다든지 변경이 되고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 말소가 됐다. 그 변경됐으면 그 종전의 등기사항은요,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를 해서 보기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도 말소 표시를 하고요. 멸실 등기, 세상에 물건이 사라져서 멸실 등기를 할 때도 다 이걸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말소하는 표시 한 줄로 다 그은 다음에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도 종전상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소 등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말소 등기도요, 전부가 불일치해서 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소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을 앞으로 이전이 됐는데요. 이전됐는데 사실은 이 매매가 무효였어요. 자, 이 매매가 무효면은요,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말소 등기는요, 한 줄로 긋는 것을 말소 등기라고 하지 않고요. 말소 등기 이걸 말합니다. 3 해가지고요, 2번 등기 말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 등기 말소. 자, 요것을 우리는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말소 등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말소를 했을 때는 기존에 그냥 2번 등기 말소했는데 살아있으면 우리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소했을 때는 말소하는 표시를 이렇게 하게 돼요. 이 한 줄로 긋는 것을 말소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말소 등기는 아니에요. 요게 말소 등기고 이것은 말소하는 표시예요. 자,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할 때도요,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다만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요,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습니까? 말소된 내용을 회복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회복하는 등기잖아요. 따라서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데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당연한 내용으로 말소 회복 등기는 당연히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를 이렇게 주등기로 하는 경우. 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말소 회복 등기는 당연히 말소하는 표시를 안 할 테니까요. 그러면 다 말소하는 표시라고 권리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물론 이거 제외하고요. 말소 회복 등기 제외하고.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뭐 안 읽어봐도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주등기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부기 등기로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말소 등기는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 있어서요. 말소 등기는요, 전부 말소하는 등기입니다.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니까 항상 주등기예요.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말소 회복 등기요.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원래 일부를 말소하는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일부가 말소됐을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도 일부를 회복하는 등기는 당연히 이것도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등기로 했죠. 따라서 전부를 말소 회복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주등기. 자, 그래서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의 형식을 또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 등기로 하느냐. 먼저 공동신청이나 단독신청이냐는 권리등기만 공동신청인 것이고,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 방금 보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소하는 표시를 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이것은 말소회복 등기하고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만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시면 한 두 가지만 더 한번 정리해보죠. 좀 칠판이 작아서 다 이렇게 적기가 그러네요. 여러분 잘 이렇게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책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중에서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도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했어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여기에서만 특별법에서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도 신청 의무가 있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신청 의무가 없어요. 이것은 권리를 언제 취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사자 자유니까요.
그러나 표제부 등기는요. 이 표제부 등기요. 자,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그냥 그 객관적 사실을 등기하는 것이죠. 사실을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사실이 기록될 수 있도록 표제부 등기는요.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의무. 표제부 등기만 등기 신청 의무를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하고 멸실 등기만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의무 기간은 1개월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1개월로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의무가 있는 거 이제 표제부 등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자, 이해관계는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했어요.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객관적 사실을 등기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요. 객관적 사실을 등기하는 거니까요. 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내 이름을 개명하는데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오로지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 돼요. 이해관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이해관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는 부분은요, 다 이렇게 권리의 등기에서만 이해관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에서도 이렇게 후순위자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자,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승낙을 얻어야 부기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말소 등기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 등기도. 자, 보면요. 자, 이건 좀 지우죠, 이제. 자, 말소 등기도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이렇게 등기 일반 절차, 등기 절차 총론에서 배웠는데요. 자, 갑이 이제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 전세권자예요. 자, 이 전세권의 등기가 갑을의 공동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전세권 말소도 갑을의 공동 신청에서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을이 전세금이 한 4억 정도 됐다고 했을 때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전세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즉 전세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자, 전세금이 한 4억 있으니까 은행에서 한 2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에서는요. 돈 빌린 사람이 소유자가 돈 빌리는 게 아닙니다. 네, 전세권자가 돈 빌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당권도 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에 대한 이제 저당권을 갖게 되는 거죠, 얘가. 자,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전세권자고 전세권 저당권자 을과 A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소도 을과 A가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전세권 등기 말소를 했습니다. 자, 말소는 둘이서 공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서 말소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따라서 말소가 돼버리겠죠. 전세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세권 저당권 등기도 따라서 말소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A는 이용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 저당권이 말소가 돼버리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전세권 말소에 있어서는 A가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즉 승낙서가 첨부돼 들어왔을 경우에만 말소가 가능합니다. 말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권리의 이 말소 등기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인이 이제 등장할 수가 있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권리의 변경 등기에 있어서는 승낙이 없다고 했을 때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은 방금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요 말소 등기 자체를 못해요. 해서는 안 되겠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말소 회복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죠.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보죠. 자, 1번으로 A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5억으로요. 그런데 이 1번 등기가 이해가지고요. 1번 등기 말소에서요. 말소 등기가 돼 있어요. 자, X 부동산 시가 10억짜리인데 말소 등기가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3해가지고 이제 B라는 사람이 이제 선순위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말소됐으니까 B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전세권자로 들어와서 이제 선순위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물건의 가격이 한 10억 정도 되니까 한 7억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A라는 저당권이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부적법.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경우에 A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가 않죠. 그래, 민법에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지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A는 여전히 저당권자인 것이 되는 거죠. 자, A는 여전히 저당권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A가 등기가 저당권자는 맞지만은 지금 말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A가 경매를 하고 싶어도요. 이 등기부 가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말소돼 있는 등기부이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또 만약에 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으면요. 낙찰이 이루어졌으면 B는 살아있지만 A는 말소가 됐기 때문에 10억으로 낙찰이 되면은 법원에서는요. 이 전세권자한테 먼저 7억을 주고요. 남는 거 있으면 이제 A가 와서 신청을 하면 이 사람한테 이미 7억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A가 찾아가 봤자 이 사람 3억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3억밖에 못 받는데 이것은 원래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원래 A가 1순위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A가 먼저 5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10억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돼요? 5억밖에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A가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1번 저당권자인데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소가 돼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 사람한테 먼저 7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남는 거 3억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당권자가 A가 있지만 말소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가 경매를 신청할 수도 없고 법원으로부터 먼저 우선 면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 3억 받으면요. 2억 원은 원래 5억밖에 못 받을 전세권자가 7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B라는 사람이 돈을 안 주게 되면은 그럼 결국 소송 들어가야 되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5억을 받는 게 확실한 거죠. 따라서 A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겠죠. 회복이 되면은 당연히 자기가 선순위로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경매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한 다음에요. 자, 이게 말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번 말소 등기, 2번 말소 회복. 말소 회복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소 회복 등기예요. 2번 말소를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요. 원래 이 사람이 1번 저당권자였죠. 그래서 1 해가지고 A 앞으로요. 다시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5억. 원래 1번이기 때문에 그 순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유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말소가 돼 있었을 때는 B라는 사람이 먼저 7억을 받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회복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A가 5억을 먼저 가져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7억이 아니라 5억밖에 못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라니까 등기부상 B는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등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회복등기. 자, 이 회복등기는 누구랑 하냐면요. 만약에 현재의 소유자가 갑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갑과 어떻습니까? 갑과 A와 공동으로 저당권 등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복등기도요. 갑과 A가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회복 등기는요. 말소될 당시에 그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공동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갑이 공동 신청할 때 B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승낙서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없으면은요. 등기를 해줘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B가 승낙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러나 승낙을 안 해주지만은요. B는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A가 1번 저당권자가 맞잖아요. 맞는 경우니까 승낙 의무가 있어요. 승낙을 안 해주면요. A가 갑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승낙, 그에 대항할 수 있는, B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승낙을 가름하기 때문에요.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자, A와 B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습니까? A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이거는.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소송에서는요, 지는 쪽에서 소송 비용도 부담합니다. 그래서 B가 기분 나쁘다고 승낙 안 해주면요, B라는 사람은 결국 A한테, A는 앞으로요, 이게 이 사람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A는 회복 등기도 할 수 있고요. 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B는 그 소송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승낙을 원하면 승낙을 이제 해주는 것이,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승낙 의무. 그래서 승낙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비록 A가 승낙서를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격려됐어요. 격려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B는 승낙을 해야 될 것이고 소송이 들어가면 어차피 이렇게 된 등기이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서 이것도 이제 유효하게 됩니다.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요. 그래서, 자, 이해관계인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등장하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럼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요. 342페이지 각종의 등기에서 이제 서설 해가지고 변경 등기가 먼저 나오죠. 자, 변경 등기 서설에서 반가로 1번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서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한 변경 등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그래서 4 보시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먼저 나오죠. 개념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거 신청 절차 우리가 했던 것들 확인만 해보죠. 자, 신청과 관련돼서요. 부동산 표시가 변경되면은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에는 자, 단독 신청입니다. 여기다 단독이라고 쓰시면 돼요. 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단독 신청을 하는데 그 사실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된다. 자, 표제부 등기이기 때문에 신청 의무가 있는 거죠. 신청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만약에 신청 의무가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요. 그것이 2에 나옵니다.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요. 토지에 대한 신청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는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신청을 게을리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된다. 자, 요 점도 하나 특징이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반가리 본 신청 정보, 첨부 정보 했는데, 첨부 정보와 관련해서 이 보시면요.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에는요, 뭐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등기부 바뀌기 전에 대장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 우선이니까. 따라서 대장을 먼저 바꾸고 등기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든지 멸실 등기에 이런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먼저 가져가야 돼요. 말소가 됐다는, 멸실됐다라는 또 표시가 변경이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대장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은요, 이제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요, 반가로 1번 보시면은 언제나 주등기다. 말씀드렸죠. 표제부 등기니까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오른쪽 보시면은, 자, 종전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라는 경우 요거라고 있어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말소회복 등기. 이걸 제외하고는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등기 명의는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45페이지 보시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목만 좀 보죠. 자, 반가로 1번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자주 했던 내용이죠. 자, 양촌리가 신공리로 바뀌었어요. 양촌리가 신공리로 소재,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면은요, 그 소재가 바뀌게 되겠죠? 소재 이름이 소재가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소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바뀌게 됩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주소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주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은 부동산의 소재가 바뀌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주소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재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지적소관청도 알고 등기소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청할 필요 없이 이런 경우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그 주소 변경 등기라든지 소재, 부동산 표시에 대한 소재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 2번에서는요. 지적소관청에 그 불부합 통지가 있는 경우. 불부합 통지는 우리가 지적법에서 했던 거죠.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합니다. 이때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보니까는 우연히 토지의 표시 부분을 보았더니 토지의 표시도 불일치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를 고쳐야 되는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했을 경우에는 바로 지적소관청에서 나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소유자 정리를 해서는 안 되고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불부합 통지를 먼저 하고 그래서 표시를 일치시킨 다음에 비로소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발견해서 불부합 통지를 등기관에게 하게 되면 그때 그 등기관은 그 통지에 따라서 직권으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5에서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자, 이것도 우리가 개념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주소나 성명이 바뀌게 되면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주민번호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보통 성명이나 특히 많이 바뀌는 게 주소가 되겠죠. 주소.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347페이지 상단 보면은 이제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는 거죠. 등기 명의니.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밑에 보시면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는 우리 앞에서 했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다. 부기 등기다.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시면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요.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양가로 4번에 또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반가로 2번에 있는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면은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이제 직권으로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은 뭐 간단한 것이고요. 자, 앞에 반가로 1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의 등기 이제 주소 변경이 됐을 경우입니다. 주소 변경. 자, 보죠. 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해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지금 소유자는 지금 을이 됩니다. 매매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요.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 피담보채권액이 5억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누구랑 합니까? A와 을하고 공동으로 신청하죠. 자, 우리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요. 그러면은 이 을은 이미 기입되어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제 새롭게 기입을 하게 되겠죠. 자, 새롭게 기입할 때는 A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 신청을 해서 이렇게 기입 등기를 할 때는 새로운 등기 권리자에 대한 뭘 가져와야 돼요? 첨부 정보로 이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민등록 등본은요, A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을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람, 기입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 등본만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청을 할 때요, 자, 을과 이제 공동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디로 되어 있냐면요, 주소가. 을의 주소가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디서 살고 있냐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자, 부산에서 살고 있으면은 신청서에는 을의 주소가 부산으로 나오겠죠. 신청서에는 부산으로 나오는데 등기 기록에는 서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부산과 서울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을의 A한테 저당권 신청을 할 때요.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신청할 때 각하를 합니다. 등기 기록하고요, 신청서가 불일치하기 때문이죠. 각하를 하기 때문에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2의 1. 주소 변경 등기는 항상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때문에 부기 등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부기 등기를 통해서요, 서울을 부산으로 이전 등기를,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을이 단독으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랑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만 반가로 이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기관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 명의의 주소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소 변경 등기를 하기 전에 3 해가지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주소는 서울인데, 원래 서울, 등기부에는 서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는 곳은 부산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을과 병이 공동 신청을 하게 되겠죠. 자, 공동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에 어떻습니까? 신청서에 을도 주소지 적고 병도 주소지 적었는데 을의 주소지가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등기 기록과 신청서가 불일치한 거죠.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를 통해 가지고 신청서와 등기 기록을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도요,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를 을이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돼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제2장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권리자 위에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도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새로운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병을 새롭게 기입하기 때문에 병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의뢰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는 거죠. 등본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제2장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비록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과 병에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을의 주민등록등본이 등기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등본을 보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지금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 드러나죠.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는 을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을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이것을 직권으로 등기관이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등기관이 명확하게 주소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이런 경우만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을 하니까요. 그리고 주소 변경의 경우 이 경우에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하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넘기시면 양가로 5번 보시면은요. 양가로 5번 보시면 만약에 이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중간에 대전을 한번 거쳤다고 해보죠. 대전. 자, 그러면은 2에 1해서 대전으로 먼저 주소 변경 등기를 하고 2에 2해서 부산으로 또 주소 변경 등기를 또 해야 되는 거에 관계해서요. 자, 현재 신청서에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가 부산이 된다는 거죠. 신청서가 부산이 되기 때문에 등기 기록과 지금 신청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 주소지를요, 반드시 적을 필요 없이 현재의 주소지, 신청서에 나온 주소지와 등기 기록만 일치시키면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대전으로의 중간 주소지, 이런 것들은 생략해도 상관없죠. 등기 기록하고 신청서만 일치시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중간 주소 기지까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가로 5번 보시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생략해서요. 반가로 1번 보시면 자, 등기 명의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중간의 주소 변경 사항은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만 직접 이제 이렇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된 특징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349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변경 등기인데, 자, 권리의 변경 등기도 우리가 앞에서 했죠.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것은 뭐 피담보 채권액이랄지 전세금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를 우리는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한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요. 이것도 양가로 3번 신청 절차 보시면 신청과 관련돼서 동그라미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자, 권리의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권리의 등기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다 존재할 수 있으니까 공동 신청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넘기시면은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를 합니다. 근데 부기등기로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첨부정보에서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다만 등기의 실행과 관련돼서요.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제공이 되면은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물론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당연히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반가로 2번처럼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이럴 때는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다고 해서 등기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주등기로 하여야 된다. 이해관계인 밑으로 가서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자, 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변경 등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정 등기인데, 경정 등기는요, 352페이지부터 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정 등기는 그냥
깊이 들어가면 경정듣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변경듣기 잘 이해하시고요. 경정듣기는 이것만 기억하시죠.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정듣기는 자 일부가 불일치하는 것이 그 원인이 원시적이면은 경정듣기를 한다. 개념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들어가면 경정듣기는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방가를 1번 보시면은 경정듣기는 이미 완료된 듣기 일부에 관하여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료, 유료는 이제 빠뜨렸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가를 2번 보시면 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변경듣기라니까 경정듣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은 방가를 3번에요. 아직 등기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아직 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가지고요. 완료 부분을 클릭하지 않아서 아직 완료 전이에요. 자, 완료가 되기 전이면 어떻습니까? 아직 완료가 되기 전이면은 얼마든지 자구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오타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완료가 돼버리면요. 이 등기를 실행한 등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자구 수정을 할 수는 없고 경정 등기 절차를 거쳐야만 이제 시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는 자구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자구 정정은 안 되고 이때는 경정 등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경정 듣기는 개념 정도로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5가지 어떤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듣기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변경 듣기, 경정 듣기를 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